뭐 이사 공급 대책 그렇죠. 뭐 정말 말도 많고 지금 뭐 탈도 많고 물론 여기에 더 기대감을 또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자, 어쨌든 지금 이사 대책이 뿜어내고 있는 이 불확실성들 지금 뭐 구체적인 것들이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83만 호라고 하는 지금 뭐 수도권에서는 61만 또 서울 안에서 특히나 32만 가구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지금 매머드급 숫자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 불확실성이 이제 계속 커지고 있는 이제 상황이고 이것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도 이제 계속 좀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일단 집값 상승폭이 최근에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 이 부분에 대한 해석들도 지금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정부 쪽에서 바라는 것은 자, 이사 대책이 이제 안정화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고 또 많은 또 이제 시장의 전문가들은 아니다. 지금 당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매도자라든지 매수자라든지 그러니까 시장의 참여자들이 관망세 쪽으로 돌아선 것이지 뭐 그런 것들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분분한데요. 자, 일단 수치적으로만 보자면 서울의 지금 아파트값 지금 상승률이 한 0.08% 정도 나타났는데 자, 이것이 이제 뭐 주간 상승률이다 보니까 그 전주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그 전주에는 한 0.09% 물론 0.01% 정도 이 차이 나는 게 무슨 유의미한 수치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사 대책이 나오고 나서 지금 2주, 3주 정도 지금 계속 그렇죠. 상승폭 자체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시장 안정 쪽을 지금 바라봐야 되는 이런 쪽에서는 유의미한 숫자로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쪽에서는 뭐 별로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팩트를 봐야 되는데 팩트를 체크해드리자면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상승폭 자체는 줄어든 것이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것인데 이것이 본격적인 안정화 신호냐라고 봤을 때 그렇죠. 아직까지 안정화 신호로 보기에는 좀 이르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 있는 참여자들이 아직 이것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정말 지금 실효 공급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한쪽에서는 너무 부풀려서 뭐 이렇게 공급을 한 것이지 이것이 정말 완전한 공급으로 이어지는 것 자체도 좀 퀘스천이 있고 더더구나 이것이 실질적인 입주까지 가려고 하면 2025년까지 일단 뭐 택지를 마련하겠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입주 때까지는 2028년까지 기다려야 된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은 숫자로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우왕좌왕하지만 좀 안정을 되찾으면 오히려 이것이 역효과가 있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 이렇게 또 보는 측면도 많기 때문에 당장 이것을 가지고 이제 주택가격이 안정화됐다. 이렇게 뭐 해석하거나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 너무 기간도 그렇고 그렇죠.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또 하나가 바로 이 폭등 부분이 되겠죠. 뭐 이런 대책이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작년 거의 뭐 한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뭐 어마어마하게 1월까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은 그 폭등장 이후에 나타나는 숨고르기 장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또 하나의 뭐 해석의 또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분수령이 된 것은 이사 대책이 분수령이 된 것은 분명하다. 자, 폭등과 대책 후에 숨고르기 상황 정도로 우리가 일단 보고 나서 또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도 변수가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 대책이라고 하는 공급 확대책의 어떤 그 변수하고 지금 또 하나는 특히나 지금 이제 서울 쪽의 이제 부동산 시장을 보자라면 일단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큰 변수를 갖고 있습니다. 자, 야당이 될 것이나 여당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또 많은 변수들이 있겠고 더더구나 또 뭐 여당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토부라든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가져가긴 또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서울시장 임기가 1년짜리예요. 그러면 다시 또 뭐 그 선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의 대책을 그대로 이행하기에도 조금 어려운 상황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서울시장 뭐 그 당선자가 여당 쪽에서 나오든 야당 쪽에서 나오든 어쨌든 간에 시장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자라면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또 그 시장이 어떤 그 뭐 여당이냐 야당이냐도 있겠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이 이사 대책의 공급안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제시할 것인지 이 부분이 또 많은 또 변수들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나는 한 4월 이후의 시장을 우리가 봐야지 가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뭐 2월 말 3월 이 시장만 가지고 지금 뭐 안정화가 됐다 아니면은 뭐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어차피 기다리는 거 한 4월 또 길게는 우리가 5월까지도 조금 봐야 돼요. 자, 왜냐하면 지금 당장 양도세 중과 지금 뭐 45%에다가 20% 그러니까 최대 65%까지 있었던 게 양도세 이제 중과가 되면 지금 뭐 6월 1일 이후에는 45%에다가 그렇죠. 30%까지 중과가 되면 75%가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보유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으세요. 그렇죠. 지금 뭐 당장 정말 그 이사 대책에서 나왔던 많은 공급량들이 실제 공급량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그것이 또 가격 하락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자, 그렇다면 계속 내가 보유세를 내면서 뭐 특히나 종부세 같은 게 많은 부담이 되겠죠. 계속 이것을 가져갈까? 그것이 분기점이 되는 것이 또 6월 1일이거든요. 6월 1일 날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종부세 문제든지 양도세 문제든지 결국은 5월 전 그러니까 4월과 5월에 결정을 해야 되고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는 또 하나의 어떤 그 팩터 요인도 지금 4월쯤에 결정이 되고 하니까 지금 결국은 4월하고 5월 시장이 올해 부동산 시장을 결정하는 어떤 그런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좀 시기적으로 제가 체크를 해드렸고요. 자, 이번에 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지금 연이은 실수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규제라고 하면 다주택자들 그러니까 투자자 뭐 우리가 이제 투기 수요라고도 하죠. 자, 그런 다주택자들의 투기 수요에 대한 규제가 많았다면 실수요 쪽에는 지금까지 별로 많은 뭐 그런 규제라는 게 뭐 없었잖아요. 자, 그런데 최근에 이런 규제가 이어지면서 내 집 마련 쪽이 지금 난항을 겪으면서 이것이 또 매수 심리 쪽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결국은 이것이 지금 많은 그 지금 뭐 그 실수요자들이 특히나 상승폭 자체는 지금 좀 줄어 있지만 지금 뭐 그 2030 세대 그러니까 30대 미만 지금 세대에서 거의 45% 정도가 지금 또 여전히 뭐 패닉 바잉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폭 자체나 거래량 자체는 줄었지만 여전히 2030 세대들의 패닉 바잉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어떻게 이번 또 조치를 통해서 또 이어질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하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는 앞으로 의무 거주를 해야 된다. 물론 뭐 의무 거주 기간은 5년도 있고 뭐 3년도 있고 뭐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게 전월세 금지법이다. 그렇죠. 자, 보통 지금까지 우리가 그 주택을 마련하는 어떤 패턴들 특히나 뭐 2030 세대들 그러니까 당장 지금 현금 보유액이 적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내가 내 집을 사서 바로 입주하는 것보다는 한 번 또는 뭐 두 번, 세 번 뭐 많게는 뭐 한 5년 뭐 길게는 10년 정도까지 계속 전세를 주고 있다가 그렇죠. 내가 새 집을 분양을 받아도 전세를 계속 주고 있다가 내가 5년, 10년 동안 자금 마련을 충분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입주를 하는 게 일반적인 뭐 그 뭐라 그럴까요? 내 집 마련의 어떤 그 뭐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이제 뭐 대부분이죠. 서울 안에서는. 자, 그러면 적용단지 안에 이런 것들이 다 된다라고 했을 때 야, 그러면 이걸 과연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냐? 어렵다라는 거죠. 자, 더더구나 지금 금융당국 쪽에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취급할 때 지금 현재 DTI는 뭐 적용이 되고 있고, 자 DSR 같은 경우에는 적용은 되고 있지만 이것이 개인별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DSR 같은 경우에는 은행 전체 뭐 그 기관별로 지금 적용이 되죠. 근데 이것을 DSR을 기본적으로 개인에게 그냥 개인 뭐 다 DSR을 보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안을. 자, DTI 같은 경우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이자 부담만 보는 거잖아요. 자, 근데 DSR로 넘어가면 원리금 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해서 그렇죠. 자, 그러면 원금과 이자를 다 보는 이런 것들이 개인에게까지 적용된다 그러면 그만큼 소득이 적은 분들은 내가 전세를 안고 투자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또 못하고, 지금 또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도 어차피 DSR 개인 DSR까지 본다 그러면 결국은 내 집 마련이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다. 특히나 내가 소득이 적거나 현금이 적은 분들이 걱정이 많은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앞으로 금수저가 아니면 내 집 마련 어려워질 것 같다. 이런 쪽의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수도권 쪽에 입주 물량이 급격히 좀 줄어들고 있는 것들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 중에 또 하나인데요. 자, 지금 3월에 지금 수도권 전체,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다 묶어서 지금 5,500, 뭐 한 5,600가구밖에 안 돼요. 이게 한 그 전월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한 16,000가구, 한 66%가 감소했는데 거의 만대가 날아간 거죠. 그렇죠. 10,000가구 이상이 지금 또 줄어들다. 특히나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개 단지밖에 안 돼요. 그 마포 쪽에 프레스티자이 바로 이제 거기하고 지금 영등포 쪽에 중흥 S클래스 2개 단지밖에 안 되고, 자 경기에 뭐 3개 단지, 뭐 인천은 아예 없고요. 자 결국은 입주 물량 감소가 4, 5월에도 지금 이어질 전망인데 4월에는 약 한 2,000가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도권 전체 다 해서 그렇죠. 자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이 뭐 전세 난 쪽으로 또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지금 뒤죽박죽으로 좀 섞여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작년에 그 거래 절벽 상황들이 기억이 나시잖아요. 자 6월에 서울 같은 경우 아파트로만 따져보면 약 한 15,000건까지 거래가 됐던 것들이 이것이 나중에 9월, 10월 돼서는 15,000건이 3,000건까지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자 이렇게 계속 뭐 공급 대책의 불확실성, 그다음에 또 지금 아까 실수요자들 뭐 규제하는 또 입주 물량 감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거래량을 줄어들게 하는. 그래서 1월 지금 그 거래했던 것들이 2월 말까지 보통 집계가 되잖아요. 30일 안에 신고가 되게 돼 있으니까. 자 지금 2월 말 기준 했을 때 보면 약 한 96,000건 정도. 자 전월보다 35.4%가 감소를 했습니다. 자 서울만 보더라도 약 한 12,000건 정도인데 약 한 24% 정도 줄었고, 특히나 강남 쪽에서 좀 많이 줄었고요. 자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약 한 47,000건 정도에서 한 25% 정도가 감소를 했고, 자 지방은 더 줄었습니다. 지금 한 4만 건밖에 안 되는데 거의 43%, 절반 가까이가 줄어드는.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자 이사 공급 대책이라는 게 공급 확대책이 아니라 이것도 수요 억제책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신규 주택 매수자 현금 청산한다. 자 현금 청산하겠다고 하니까 매수자들이 주춤주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수세가 일단 멈춤되어 있어서 공급보다는 오히려 수요 쪽에 영향을 지금 많이 미치고 있고요. 자 공급 확대보다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확대돼서 수요가 억제되는 이런 효과가 오히려 더 큰 것 같다. 결국은 사업 지역이 뭐 확정이 된다든지,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제 신규 택지가 어디로 확정이 되느냐, 더더구나 이제 권리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계속 안개 국면은 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